5주차 보충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슈팅 게임을 만들어 볼 거고요. 1번부터 7번까지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드는지 그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이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씩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타겟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은 이제 툴박스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올 건데요. 툴박스에서 검색어에 범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OOF 범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모양 있죠?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진 폭탄을 이제 클릭해서 가지고 와 주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걸 클릭하면 이제 스타터 팩에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yes가 아닌 no를 선택해 주시고 이 OOF 범브를 스타터 팩이 아닌 워크스페이스 밑으로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자, 가지고 왔으면 OOF 범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객체가 여기에 만들어질 텐데, 그 객체 앞에는 이렇게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옆에 이름을 선생님처럼 타겟이라고 변경을 할게요. 리네임 메뉴를 통해서 이름을 OOF 범브에서 타겟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 두 개를 이제 삭제를 할 건데요. 범브 스크립트와 플랜트 범브 스크립트 두 개를 이제 딜리트를 통해서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 게임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겟 밑에 보면 핸들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핸들의 객체의 크기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의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선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있는 스케일 메뉴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핸들 밑에 들어가 있는 메쉬라고 하는 이 객체를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메쉬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면 그 속성에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100, 100, 100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지고 왔던 폭탄 사이즈보다 더 크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핸들에서 포지션 속성에다가 0, 50, 0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뜻은 X좌표랑 Z좌표는 원점인데 Y좌표로만 높게 띄어져 있는 그런 위치로 옮겨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 가까이 가서 봤을 때 폭탄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거의 원래 가지고 왔던 폭탄의 크기보다 최소한 5, 60배 이상은 커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그 폭탄과 크기가 달라야만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툴박스에서 가지고 온 그대로 사이즈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꼭 반드시 여기에 있는 메쉬 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을 통해서 크기를 변경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다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이 50 정도 되는 위치에 폭탄이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을 설치해 볼 건데요. 장애물은 역시나 이제 툴박스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범브가 아니라 이제 박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박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박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박스를 갖고 오겠습니다. 이름은 클로즈드 박스고요. 이 박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떠요. 그래서 그 옵션을 누르면 이 옆으로 창이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제작자가 만들었는지 뭐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이 같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 크리에이터가 이제 제작자거든요. 그 제작자의 이름이 원더풀 72 파이크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만든 클로즈드 박스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와 여기 위에 테이핑이 이렇게 감겨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갖고 오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런 식으로 단일 객체가 아닌 그룹핑 되어 있는 이런 박스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얘를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파트랑 테이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파트랑 테이프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거의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 파트랑 테이프를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선택하는 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랑 얘를 누르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니온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유니온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 두 개의 파트가 하나의 파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습을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유니온이 됐다고 해서 얘네 둘이 갑자기 합쳐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장애물을 이제 날려보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박스 위에 있던 이 테이프가 위로 이동하면서 다른 데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날아갈 때 이 테이프랑 박스랑 같이 이동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이 이동을 시켜주려고 유니온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를 선택하신 후에 아까 이 박스 있죠? 이 유니온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앵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설정을 다 했으면 이 박스를 서버 스토리지라고 하는 항목 밑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기존에는 워크스페이스 밑에 박스가 있었죠? 이제 그거를 유니온도 시키고 앵커 설정까지 해서 서버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항목 밑으로 박스를 전부 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타겟도 설치하고 이제 장애물도 설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타겟과 장애물이 공중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타겟 안에 보면 이제 핸들이 있고요. 그 핸들 밑에다가 일반 스크립트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추가했으면 이제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 내용을 작성을 할게요. 자, 작성을 완료했으면 이 코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디 벨로시티라고 하는 처음 본 그 항목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 오브젝트에 이제 힘을 가해서 특정 속도를 갖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그걸 이제 바디 벨로시티라고 하고요. 자, 이 바디 벨로시티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페어런트를 설정해서 이 힘을 가해줄 대상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범브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갖고 왔던 그 폭탄에 이제 속도 특정 힘이 가해져서 이제 속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어떤 속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 벨로시티라고 하는 항목,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 안에는 맥스 포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대 힘을 설정해주는 속성인데 여기에 mass.huge라고 하는 값이 3개가 들어가 있죠. mass.huge라고 하는 건 이제 가장 큰 속도의 범위를 정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큰 그 값이 이 키워드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는 maxforce라고 하는 값을 이 속성에다가 값을 설정할 때 굳이 뭐 큰 값을 여기다 쓸 필요 없이 로블록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키워드 3개를 X축, Y축, Z축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벨로시티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벨로시티에는 실제 0,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내가 요 물체에다가 이 범브라고 하는 요 물체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속도를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설정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X축이랑 Z축에는 0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뭐 어떤 힘도 가하지 않는데 Y축 값에 지금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위쪽 방향으로 내가 힘을 가하겠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주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6번 줄이.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폭탄이 서서히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큰 속도 값을 준 건 아니에요. 큰 힘을 가한 건 아닙니다. 1밖에 안 줬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게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좀 빠르게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값을 좀 조정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랜덤하게 막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mass.rando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사용해서 속도를 주게 되면 힘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이제 랜덤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물을 한번 스폰을 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을 스폰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스폰 될 때 필요한 그런 존을 구성을 할 건데 이렇게 폭탄이 지금 이 위치에 떠 있는데 이 주변으로 파트 4개를 이렇게 감싸듯이 이런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서 캡처를 해서 이 높이가 좀 높아 보이는데 파트의 높이가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넓이랑 이런 것들은 좀 넓지만 이런 높이 값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면 이제 설정 값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X 사이즈는 4, Y 사이즈는 1, Z 사이즈는 128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 놓고 사이즈 값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형태의 이런 스폰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머지 3개는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회전시켜 가지고 이 주변으로 이렇게 붙여 놓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스폰존 만들 때 썼던 파트들을 이제 스폰존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좀 시켜줄게요. 그래서 용도별로 이제 폴더링을 쭉 해놓으면 나중에 볼 때도 좀 편하기 때문에 이제 목적에 맞게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그 밑에다가 연관이 있는 파트들을 다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존이라고 하는 폴더를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생성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파트 4개를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폰존은 게임이 실행될 때 사용자의 눈에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스폰존을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속성 값을 1로 변경해서 투명 처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하나를 추가하고 스크립트의 이름을 스폰 플라잉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에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조금 내용이 긴데 이제 잠깐 영상 멈추고 이 스크립트를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스크립트를 다 작성했으면 코드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맨 처음에 이 getChildr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건 이 스폰존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4개의 파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반환을 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값이 이 스폰존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서버 스토리지 박스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그 박스 있죠?
요 박스, 요 서버 스토리지 밑에 있는 요 박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돌립니다. 반복문이 0.2초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랜덤 함수 사용해서 1부터 스폰전, 그러니까 1부터 요 스폰전의 길이 값이 4겠죠. 왜냐면 스폰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파트 4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1부터 4 사이에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복제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이제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박스를 복제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분모를 설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parent라고 하는 값에다가, 속성에다가 이제 flying object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이 flying objec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장애물을 0.2초에 하나씩 생성하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의 그 박스들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게 익스플로러 창 탭 안에 계속 생성이 돼서 나오니까 뭐 100개가 생성되면 여기에 막 100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이제 그 박스를 특정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만 관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러 탭에서 굳이 그 박스들이 막 100개씩 생겨가지고 지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모아놓을 용도로 이제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복제된 대상의 부모로 이 폴더를 지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모 설정이 끝났으면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죠. 이 위치는 여기 난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개의 스폰전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그 스폰전 파트 하나가 있을 거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위치값 x, y, z의 그 위치값을 이 변수에다가 각각 저장한 다음에 이제 C프레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C프레임은 우리가 위치나 방향값을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위치값을 갖고 왔으니까 이 위치값을 사용해서 C프레임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에서 50을 빼고 x에서 50을 더한 값에 난수를 생성해서 x좌표의 위치를 정하고 있고요. y랑 z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파트, 스폰전 파트가 x축 방향으로 되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이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생성이 되라는 뜻이죠. y랑 z축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x축 범위 안에서 랜덤으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0.2초에 한 번씩 스폰전 4개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이 돼서 부모는 이걸로 지정이 되고 위치는 그 스폰전의 위치를 그대로 따라가되 이 x축의 좌표값에만 이제 변화가 생겨서 랜덤으로 그 박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무슨 의미냐면 박스는 다수의 객체를 포함하는 추상적 모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제된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려면 추상적 모델이 아닌 실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 우리가 이제 박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얘의 위치를 정할 때 여기에 접근해서 위치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유니온에 접근해서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는 이제 실체가 없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오브젝트들을 그룹핑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추상적인 형태의 이름일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유니온에다가 위치를 잡아줘야만 이제 우리가 0.2초에 한 번씩 복제된 박스에 그 위치를 설정해서 나타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코드를 다 작성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폰전에서 0.2초에 하나씩 이런 박스들이 생성이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범위 자체는 선생님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른 위치에서 생성을 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는 요 값을 수정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완성을 다 하고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날아가는 플라잉 오브젝트들 있죠. 얘도 날아가고 박스도 지금 날아가는데 얘네들이 뭐 계속 날아가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지점까지 날아가면 이제 터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피니시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밑에다가 이제 피니시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그 폴더의 이름을 피니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밑에다가 파트를 하나 생성해서 파트의 이름을 이제 꼴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생성한 파트의 사이즈를 이제 이렇게 크게 좀 바꾸겠습니다. X랑 Z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파트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상단 이쯤에 이 큰 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의 목적은 이 폭탄이랑 여기서 생성되는 박스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넓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게 크죠. 이런 골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서는 이 파트가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스폰존처럼. 그래서 이 파트의 투명도도 1로 변경을 해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날아가는 이 대상체들을 총으로 맞춰서 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총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 총은 이제 크롬 하나 열어주셔서 거기 주소창에다가 요 주소를 쳐서 이제 여기에 메뉴가 뜰 거예요. 획득 이런 메뉴가 뜰 건데 그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자기의 인벤토리로 이 워킹건을 갖고 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크롬을 열어서 여기 있는 주소를 치고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획득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의 인벤토리로 이 총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툴박스의 메뉴 중에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탭이 이 두 번째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폭탄이랑 장애물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사용했던 탭이고 여기 이렇게 네모 사각형 4개 있는 요 탭 있죠? 요게 이제 자기의 인벤토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워킹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있으면 제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워킹건을.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스타터 팩에다가 넣겠습니다. 이제 클릭하면 이제 자동으로 스타터 팩에 넣을 건지 물어보는데 이제 거기서 yes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스타터 팩에 SMG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이 스타터 팩에 있는 건 그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을 사용해 보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총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박스를 아까 서버 스토리지 밑에다가 집어넣었죠. 거기에 보면 플라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요 객체 밑에 플라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는 있을 거고요. 일반 스크립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크립트에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할게요. 자, 이 코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벤트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이 함수에서 그 이벤트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핸들링을 하고 있냐면 조건문에서
꼴이랑 같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꼴 여기서 만들었죠. 꼴 이거 여기 있는 거 우리가 꼴이라고 했죠. 이제 이거랑 같으면 이제 디스트로이 이제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박스를 날아가고 있는 박스가 그 꼴 포인트에 닿으면 이 박스를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코드가 이 코드고요.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은 그 꼴 포인트가 투명 처리됐으니까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박스들이 올라가다가 그 보이지 않는 그 꼴 포인트와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온 총에 그 스크립트가 하나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버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서버 스크립트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onRayHit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라인 수로 보면 한 180번째 줄에 있을 텐데 거기에 191번째 줄까지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코드 있죠? 193번부터 198번 줄까지의 조건문 요거를 이 함수 여기 끝난 요 지점 밑에다가 포함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이제 우리가 추가한 이 코드가 같이 실행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코드의 내용은 이제 유니온 그 총이 닿은 대상이 그 총알이 닿은 대상이 이제 유니온이냐, 그러니까 아까 그 유니온이 이거였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그 박스 있죠.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랑 총알이랑 이 유니온이랑 서로 닿았는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네, 여기였죠. 자, 그래서 그 총알이 닿은 대상의 이름이 유니온이면 이제 익스플로전 폭발 효과를 주겠다. 그리고 폭발 효과가 어디에 생성되게 할 거냐면 일단 부모는 워크스페이스 밑으로 잡아주시고 위치를 hitPath.pos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tPath는 이제 그 총알의 위치, 그러니까 그 총알이 충돌했을 때 그 충돌된 대상체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폭발 효과가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딪힌 대상체는 없어지게 디스트로이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앞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총알이 맞았을 때 박스가 터지는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되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이라고 하는 그 폭탄 있죠? 폭탄 우리가 가지고 온 폭탄 밑에다가 HP라고 하는 걸 하나 집어넣을 건데 이제 int value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int value의 이름을 H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객체 추가할 때 int value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아이콘이 손가락 모양으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int value를 가지고 와서 그 int value의 이름을 HP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HP의 속성에 보면, 그러니까 요 int value의 속성에 이제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value라고 하는 속성 값에다가 이제 150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탄의 어떤 체력 값이 이제 15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SMG 밑에 있었던 서버 스크립트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더 이어서 추가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함수 있죠? 이 함수 거기에다가 이제 이어서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 조건문 끝난 다음에 이 함수 바깥이 아니라 함수 안에서 추가하는 건데 여기서 봤던 이 조건문 밑에다가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좀 길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고 이제 반복문도 나오고 AND 키워드도 이렇게 여러 번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잘 집중해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코드 내용은 충활로 그 타겟을 맞췄을 때 타겟에 피가 깎이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핸들에 맞았으면 그 폭탄의 체력값을 2씩 줄이고 있죠. 그러다가 폭탄의 체력값이 0이 되는 순간 이제 터지게끔 조건문을 작성을 해놨고요. 근데 그 폭탄만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이 그 만들어져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박스들까지 전부 다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드가 여기에 있는 요 코드예요. 그래서 타겟의 체력이 빵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총으로 열심히 쏴서 그 폭탄의 체력값을 0으로 만들면 이제 폭탄도 터지고 그 폭탄이랑 같이 날아가고 있는 박스들까지 전부 다 같이 터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쏘죠. 그러면 여기에 아웃풋 창에 그 체력값이, 이 폭탄의 체력값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값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0이 되는 순간 이게 다 터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타겟의 핸들 밑에다가 일반 스크립트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꽤 많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작성을 할게요. 이번에 쓰는 이 코드의 내용은 타겟이 이제 아까 그 골 포인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갖고 있는 총으로 그 타겟의 체력을 다 0으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타겟이 골 포인트에 도달하겠죠. 이제 그런 순간에도 그 폭탄과 지금 날아가고 있는 박스들 전체를 다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가 스크립트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코드랑 이제 코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코드를 다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흰색 테두리로 지금 골 포인트가 보이죠? 거기서 이렇게 닿게 되는 순간 날아가고 있는 모든 박스들이 다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션을 방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날아가기만 하고 플레이어가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총만 쏘면 너무 단순한 게임이 되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자 쉽게 총을 쏘지 못하게 타겟에서도 그 플레이어를 향해 이제 총을 발사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또 타겟입니다. 또 타겟의 핸들 밑에다가 일반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스크립트의 이름을 find player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find player 안에는 이제 이 내용을 작성을 할게요. 자, 이 코드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밑에도 이어서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부터 다 썼으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 반복문 안에다가 계속 이어서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 또 썼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의 양이 좀 많아서 요거를 나눠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while문 안에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고 얘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코드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get 서비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플레이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탭에 보면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플레이어스 항목 밑으로 유저가 하나 생성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 유저를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이벤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었죠. 요 이벤트 언제 생성되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서버에 접속해 있는 플레이어의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라고 하는 그 객체가 하나 있어요. 걔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반복문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 반복문에다가 이 대상을 집어넣어 놨다는 의미는 여기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이 반복문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 객체들 중에서 이게 없으면 이제 이 변수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제 어쨌든 뭐 생성이 돼서 이것까지 찾아가지고 이 반복문을 돌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를 찾고 있죠. 요걸 왜 찾냐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요 타겟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유저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반복문에서 계속 요거를 찾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한 번만 찾으면 계속 그 맨 처음에 찾았던 그 위치로만 타겟이 총알을 발사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약간 유도탄 같은 거죠. 계속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총알을 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2초에 한 번씩 위치를 찾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실제로 그냥 총알을 생성해서 발사해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뭐 여기까지는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뭐 그냥 속성에다가 값을 설정해주는 정도의 코드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런 벡터라고 하는 게 조금 나와서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11번부터 17번까지의 코드는 총알을 만들어주는 코드고요. 그리고 19번부터 20번, 그리고 여기 27번까지의 코드는 이제 총알이 실제로 발사가 되고 총알이 이제 맞았을 때 그 폭발 효과를 주는 그런 코드가 여기까지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바디 벨로시티를 통해서 그 총알에다가 이제 힘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 총알에 힘을 가할 때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때 방향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총알이 이제 어딘가에 충돌이 생겼을 때 이제 핸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겟의 밑에 핸들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죠. 걔랑만 충돌을 무시하고 다른 거랑 충돌이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다 폭발 효과를 주겠다라는 코드가 이제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의미까지 다 이해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플레이어를 찾아서 총알을 발사해가지고 미션을 방해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의 흐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플레이어가 이쪽에 있는데 이 타겟이 플레이어가 있는 쪽으로 총알을 발사해서 이제 없애는 그런 장면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슈팅 게임을 하나를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